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때 한 주간 뺐더니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6분, 60만 명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60만 명한테 하는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안에 아니면 큰 강당 안에 꽉 채워놓고 마지막에 강사가 들어와서 강의 딱 하고 나가야 흥분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아까부터 여기 서서 오나 쳐다보고 어쨌든 아침 일찍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주제가 헬레니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그 신화에 관한 얘기를 해왔는데 헬레니즘이 탄생되기까지 이 신화를 시작했지만 어떤 것이 헬레니즘인가는 아직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신화 얘기를 3주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신화는 한 주만 할 겁니다. 1시간만. 그거 학교에서 그 커리큘럼 하듯이 쭉 했더니 시간도 안 가고 나도 지루하고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걸 지금 수능 보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모아서 주요 골자만 재밌는 것만 빼서 1시간 반에 3주 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신화를 토대로 이제 어디부터 달려가느냐, 신들의 얘기와 인간들의 얘기를 접목하는 곳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즉 헬라스인들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전체의 이 콘텐츠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영화도 보셨죠? 트로이에 관한 얘기들은 다 압니다. 근데 해보라고 하면 잘 얘기가 안 돼요. 알긴 알아. 완전하게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것도 많고, 트로이 전쟁 전체에 관한 것들을 그냥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나 개관입니다. 여기는 트로이라고 해놓고, 배경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일리아스라고 했네요. 원래는 저 트로이 전쟁의 그 지금의 현재 터키 땅, 튀르키예라고 하나요? 거기에 그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트로스라고 하는 선조가 있었대요. 그 아들이 일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일로스를 본따서 만든 것이 일리아스고 트로스가 트로예요. 그러니까 트로스 왕 거기 트로이에서 도시를 지칭할 때는 트로이, 일반 지역을 지칭할 때는 뭐 일로스, 일리아스 이러는데 지금은 다 그냥 합해서 씁니다. 그냥 섞어서 써도 돼요. 그래서 트로이가 일리아스다. 원래는 일리아스가 아니고 일로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일로스 이 노래, 일리온이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리아스가.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 전체의 개관이 사실은 여기까지가 트로이 전쟁입니다. 일리아스까지가. 요 밑에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귀향이 10년 동안 벌어지거든요. 누가?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노래가 오디세이아입니다. 여기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노래입니다. 시가 노래니까요. 자, 트로이 전쟁의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이제까지 신들의 얘기를 쭉 해왔지요. 어떻게 보면 트로이 전쟁은 일리아스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거의 자기들이 해요. 저 올림푸스 꼭대기에서 제우스가 뭐 이렇게 조종기 가지고 조종하는 것 같아요. 네? 싸움할 때.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여기 트로이 전쟁이라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이것은 서사시라고 합니다. 앞에 대자를 붙였지만 서사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써왔는데 사건이나 역사, 어떤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운율을 붙인 시를 서사시라고 합니다. 사건, 내용,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시적 운율을 서사시라고 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뭐와 닮아 있느냐? 판소리, 무슨 뭐 바닥놀이, 글자도 없어서 외워가지고 즉흥적으로 해요. 그리고 다른 마당으로 가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재밌으면 더 많이 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일어났던 사건은 BC 1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이때쯤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인데 한 400년간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8세기까지. 그때 구전되어서 구전으로 나타났는데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거를 모아서 새로 구성을 했어요. 호메로스는 장인이어서 글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글도 없어졌어. 다 400년 동안. 그 얘기들을 그러니까 400년 동안 없어진 글도 있고 뭐 다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느냐? 그걸 말하면 철기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 트로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일리아스입니다. 두껍죠? 이거 오디세이아는 조금 더 얇아요. 네. 이렇게 두 번 합하면 한 1300, 1400페이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일 없는 백수인 저는 5번째 읽었습니다. 글자 없던 시대에 이렇게 구전으로 쭉 내려왔던 것을 호메로스가 잘 형식과 구성을 잘 만들어서 계속 전했던 것이죠. 네. 그 뒤에 얘기는 또 있어요. 제대로적을 글로 적은 사람이 있어요. 시켜서. 그건 아테네 페이스트 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 너 맘대로 다니면서 다 하니까 안 되겠다. 그 양피지의 정본을 씁니다. 제대로. 앞으로는 유혹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유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거는 그거 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또 혹시 원장님이 우리 한 얘기를 또 하냐고 그래요. 원래 인문학은 인간들의 얘기라 한 얘기를 계속 또 합니다. 어제 얘기 또 하고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원장님 들으셨나요? 우리 한 얘기 또 하고 저희 한 얘기 너무 느리게 하고 나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 자, 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의 배경 신기하게도 이 호메로스가 없었으면 유럽 문명은 훨씬 더 뒤처졌을 것이다. 이게 유럽 문명의 시작이었어요. 이거는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문학, 역사, 철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제우스가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제우스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그 얘기, 신화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이 일리아스는 신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 거의 한 60, 70%는 신화 얘기들이에요. 그게 신화라고 치부했다가 독일의 고고학자 슐레이만이 발견했어요. 실제 있었던 전쟁이었다고. 그런데 책에 쓰여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난 전쟁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아테네 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30만, 일반 시민, 자유시민이 10만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에 막 50만이 모이고 좀 이런 거는 너무 부풀려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 다 제우스가 있는 거 아니죠. 헬라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제우스도 만들고 현대인들이 하나님 만들었듯이 하나님 계시지만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외의 신들 할 때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 들었었죠.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숨도 불어넣어지고
그냥 놔두면 금방 죽게 생겨서 불을 갖다 주자고 제우스한테 말하니까 너 절대 갖다 주지 마. 불 갖다 주면 저 인간들이 신한테 도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갖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 갖다 줍니다. 몰래 회양목이라고 하는 곳에 숨겨서 갖다 주는데 그게 들켰죠. 당연히 들키지. 제우스가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친구를 프로메테우스를 어디다 거꾸로 매달아 놓느냐? 카스피해에서 흑해로 가다 보면 카프카스 산맥이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였어. 또 여기 있겠네. 네,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해요. 거기 꼭대기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고 저녁에는 간이 도로 자라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만화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도로 자라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안을 하나 하죠. 그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 항상 인간들은 우리는 히든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을 위해서 히든 카드가 있었어. 이 친구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내다보는 자예요. 그 점쟁이랑 똑같아. 제우스, 당신 보니까 텔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을 엄청나게 좋아해. 너무 예뻐. 텔티스하고 무슨 관계가 생겨서 결혼을 한다든가 아이가 태어난다. 남자아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해. 문제 생길 줄 알아. 그래서 그거 하고 나 풀어주는 거 하고 바꾸는 거예요. 카드를 내밀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자기 아들 헤라클레스한테 독수리가 날아오는 걸 활로 소개시켜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풀어주는 영광도 주고 내가 너도 해주고 위에 있으면 다 내다보는 거야. 이렇게 아들한테 영광도 주고 영도 풀어주고 자 그렇게 풀어줬는데 테티스가 다른 신들하고 결혼하면 얘 또 더 힘센 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인간 테살리아 지방의 조그만 왕국인데 거기에 펠레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부족장이라고 할까? 그 펠레우스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억지 춘향이에요. 억지 춘향. 어디서 하느냐? 올림푸스 자기 궁전에서 뻑적지근한 결혼식을 하는데 모든 신들이 다 불러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형성화해요. 내가 사람이니까 어떻게 만들까?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겠지. 그래서 사람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뭐 깽과를 치고 난리 났어요. 깽과를 베스다가 치고 장구 치고 난리가 났어. 결혼식장에. 그런데 안 부른 사람이 있어. 원래 자기 딸인데 에리스라고 하는 부하의 여신이에요. 아레스와 남매간인데 에리스가 지나가다 아니 어쩐지 오늘 봤더니 놀 애가 아무도 없어. 그 아버지 궁전 있는데 가봤더니만 난리가 났어. 막 거기 붙이고 장구치고 그랬더니 자기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결혼식하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금사가 나온 거지. 금사가 왜 싸움을 붙여야 돼? 나를 안 불렀으니 누가 제일 예쁜가 너희들끼리 제일 예쁜 여신이 금사과를 가져라 라고 금사과를 던졌어요. 그러면 제우스가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 와이프가 헤라잖아요. 헤라. 여러분들 헤라 아침마다 만나지 않나요? 우리 헤라가 제일 예뻐하고 줬으면 끝났지. 그럼 작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신들은 다 집에 갔어. 셋만 남았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셋 남았는데 누가 예쁘다고 곤란하니까 야, 니네 세 명 저기 이대산에 있는 목동이 있어. 파리스라고. 거기 가서 누가 제일 예쁜가 판정을 받아와. 그래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파리스한테. 이제 그 부분 얘기를 조금 더 해. 그래서 한 얘기가 계속 또 더 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 파리스는 누구냐? 원래 이름이 파리스가 아니에요. 이 트로이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둘째 왕자. 큰아들이 헥터로 둘째 왕자 이름이 알렉산드로스. 원래 파리스의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그 왕자 같으잖아요. 알렉산드로스. 파리스 하면 꼭 뭐 어디고
돌쇠 같고 그렇죠. 그렇게 안 느껴져요? 파리스? 짧아서 외우기는 좋지만. 이제 그래서 거기를 갔죠. 3명이 가서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 없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달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이제 파리스한테 누가 헤라는 자 모든 권력 동방에 있는 권력 재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니까 지혜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너는 절대 죽지 않고 네가 계속 이길 거야. 그 금사가 나를 주면 돼. 이게 벌써 뒤에서부터 옛날에 뒤에서 와이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프로디테가 너는 그냥 얘기 안 했어. 기회가 되고 조용히 너 그리스 제일 예쁜 여자애 너한테 줄게.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팅 하려면 이쁘냐 물어본 게 그거. 건강하냐 물어보잖아. 누가 건강하냐 물어봐요? 이쁘냐? 그게 기본이야.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아프냐. 그랬더니만 그 젊은 애가 바로 여기다가 아프로디테한테 금사과를 주었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 금사과를 나한테 줬는데 그리스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얘가 고민이죠. 신이니까. 그래서 이 파리스를 복귀시킵니다. 이제 이야기 속에 어디로 자기 왕자로 복귀를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로 다시 복귀를 해서 잘 컸어. 보니까 엄마 아버지도 보니까 괜찮아. 근데 얘를 왜 내버렸냐? 내버린 이유는 알아야 돼. 애를 낳는데 그 엄마 이름이 헤카베, 아버지 이름이 왕이 프리아모스예요. 그 애를 낳는데 낳자마자 꿈을 꿨는데 얘가 불을 질러갖고 나라가 다 온통 불탔어. 그 나라가 망해.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산에다 버리라고. 옛날엔 잘 버렸습니다, 애들. 그래서 나중에 스파르타에 나올 때는 얘기할 때지만 애들 몸이 안 좋은 애들 허약한 싹 버렸어요. 버리라고 국가에서 버리게 시켜. 진단해가지고. 어쨌든 그 목동이 지나가다 보니까 산에 애기가 울고 있으니 데려다 키웠어요. 산에서 이렇게 양을 키우는 목동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파리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스가 된 거야.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뭐가 돼요?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된 거지. 아니 건강하게 잘 컸어. 나라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얘가 왜 나라를 불지를까? 아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스파르타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 우리 친교를 맺고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사절단. 재밌게 잘 놀자고 앞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형 헥토르와 동생 알렉산드로스 그러면 쭉 줄줄이 다 데리고 갔겠죠. 가서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재밌게 잘 놀았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저기하고 둘을 연결해줘야 되겠구나. 신은 상관도 없어. 유력은 뭐든. 누구? 헬레나. 유럽에서 가장 예쁜 여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동양에서는 양귀비. 그렇잖아요. 그렇지 왜 헬레나냐? 제일 예쁘다는 아이를 소개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누구냐? 왕비요. 왕비.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헬레나와 연결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얘를 사절단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근데 둘이 많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티를 하고 하는데 그 많은 그 예쁜 여자들이 다 예뻐요 다. 그런데 딱 앞에 전경으로 들어본 여자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저기 딱 그래. 그게 배경이 있고 전경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기 사람이 수십 명 몰려오는데 딱 보니 저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신데 어머니가 눈에 딱 들어와 이렇게. 그게 전경이거든. 옆에는 배경들이 아무 소용없어. 1초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파리스가
아, 이거 큰일 났어. 그런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친구 헬레나도 눈이 마주친 거예요. 가운데에서 뭐가 작용하냐? 예, 아프로디테에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에로스를 데리고 다녀요. 에로스. 예, 걔가 중간에서 연락을 해갖고 딱 눈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마침 남편 메넬라우스가 출장을 하게 됐어. 출장 가고 나온 날 왜 출장 가는 거야? 그 지금 젊은 놈들 잘생긴 놈들 둘이 와가지고 난리 나고 있는데 뭐 출장 가면 되겠어요? 절대 안 가지. 그 출장 간 사이에 어떻게 얘를 데리고 납치가 아니요. 납치하려면 막 우리나라 옛날에 보쌈 그거 하잖아요. 보쌈하는데 소리 안 지를까? 난 그게 나 물어보고 싶었어. 아, 여보세요. 왜 소리 지르면 다 깰 텐데 왜 소리 안 질러? 똑같아.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납치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따라갔다 그러는데 납치 안 한 것이 확인된 게 이겁니다. 데리고 가. 근데 그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뭐 멀리서 왔으니까 배 타고 건너왔으니까 손잡이 손 얹어서 이렇게 와. 그 납치니까. 여기 납치 이거 납치 아니요 이건. 그래서 납치될 리가 없지요. 나는 그거 보면서 보쌈이구나. 완전 보쌈. 젊은 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지 이제 얘도 이제 남편이 뭐고 다 잊어버렸어. 나라고 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 다른 나라 사절단으로 가서 다른 나라 왕비를 꼬드겨 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그래서 벌어진 것이 트로이 전쟁의 씨앗이 됐다. 근데 아무 관련도 없는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폴리스 국가가 굉장히 성할 때에는 한 600개 이상이 됐어요.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근데 뭐 600개 나라가 다 참가한 건 아닌데 이 헬레네가 결혼할 때 구인 강보를 했어. 내 남편감을 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된 사람이 메넬라우스 스파르타 왕인데 힘 가장 센 나라잖아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있어요. 꽤 많은 나라들이.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만약에 떨어져도 나중에 헬레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애들 그 병사들 데리고 와서 도와주기로 약정을 해. 나중에 안 지키면 된다. 안 지키면 안 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안 지키면 되잖아요. 어? 안 지키면 되지. 안 가면 되지.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약속한 사람들 다 지키고 안 오려고 오디세우스도 막 밭에 가서 미친 사람 같이 막 소금 뿌리고 막 돈 가리고 막 그랬어요. 그거 들켜가지고 다 오게 돼 있어.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헬레나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전쟁의 소용돌이가 지구상의 최초 여인 때문에 벌어졌다. 여자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벌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은 벌어져. 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네. 이제 갔어. 데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합니다. 여기 내가 앞에 헌대기 앞에 뒤에 쭉 돌아오기도 해. 이렇게 보면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그냥 안 보고 생각나는 것 쭉 말하면.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그거를 글로 지금 정리한 것이 요 일리아스 그 책인데요. 이거는 천병희 선생이 번역을, 양반은 고대 그리스 쪽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이게 대략 얼마쯤 되냐면 15,693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짧아. 한 3,000행 정도. 12,100행이에요. 이게 더 재밌어요. 이건 꼭 연속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뭐가 나타날까? 재밌어.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뭐 전략도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삼국지 같이 무슨 산속 어디가 숨고 싸 이거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남자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농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전부 삼남한산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그래서 엄청난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두껍다고 자랑하려고 지금 이거 읽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읽었다는 것 때문에 읽었잖아. 이거 읽지 않은 거. 이거 읽어봤어? 안 읽어봤잖아. 찻집에서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안 만나나? 그럴지 몰라요. 그 유럽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공연 뭐 이런 거 끝나고 찻집에서 얘기할 때 고대 헬라스 얘기한답니다. 안 읽으면 대화 못 끼어. 우리는 아이고 왜 남의 나라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서양 문명을 지금 그대로 공부하고 있어.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다 보면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의미를 창출하게 돼요.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 아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자, 여기 다시 왔습니다. 자, 호메로스 얘기로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쟁할 때는 12세기 말까지 청동기 시대였고 청동검으로 싸웠어요. 청동 갑옷 입고. 근데 싸울 때마다 가끔씩 세 발 달린 솥이 나와. 전리품에 원래 전리품 제1번은 다 여기 여자분들만 계셔서 미안하지만 전리품 제1번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제1번인 여자들이 제1번이에요. 여자 1번. 장군들이 제일 예쁜 전리품 3점 1번. 두 번째는 막 그 다음 금은 모아요. 그런데 이 청동기 말기에는 제1번이 여자가 아니었어. 세 발 달린 솥이. 지금으로 가는 세 발 달린 솥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철기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서서히.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굉장한 보물단지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그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에 부전으로 내려온 이 일리아스. 그렇죠? 일리아스를 호메로스가 구성하고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 전설에다가 신적 운율을 붙였다. 제가 가끔씩 요새 노래자랑 같은 걸 보는데 저는 요새 안 봅니다. 처음만 조금 봤어요. 내가 어른들 노래자랑하는데 애들들에다가 자꾸 그거다 붙여갖고 애들 공부만 안 하고 그 엄마들이 막 애들 붙이게가지고 거기 가서 행사비 뜯어다가 혼자 무슨 에르메스 가방을 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시켜. 근데 그 노래 소리 잘 들리면 잘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심사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저음과 중저음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거를 잘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말 잘 엮어나가는 노래가 노래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 호메로스가 그렇게 다녔어? 그렇게 자기들 음유시인이지. 이쪽 장날은 여기 가서 저쪽 장날은 저기 가서 그렇게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환수리 같이 하고 어느 날은 무슨 뭐 장구치고 뺑머리치고 이런 거 데리고 다니면서도 하고 계속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우리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옛날 누가 뭐 어떻게 살았는데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처음 끝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데 그렇게 하면 남들하고 똑같은 재미가 없겠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 10년 전쟁이거든요. 트로이 전쟁 10년 했어요. 10년. 이 일리아스 책에 나온 이 15,693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0년째 되던 해 딱 50일간. 원래 책에는 51일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40일에서 50일 사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51일간이라고 해요. 1일간 확인한 것도 아닌데 저는 강의할 때 40일에서 50일 정도. 마지막 10년 마지막. 그거를 여기다가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해가면서 처음 시작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작과 끝이 중간도 다 들어가 있어. 그런 기법을 호메로스가 사용했다. 현대에 갖다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 엄청난 문학 작품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리아스가 끝나고 오디세이아는 집에 가는 과정. 오디세우스가 집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년이야. 전쟁 10년 했어요.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이 이제 이타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10년 전쟁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 만날 때까지가 10년이에요. 바다에서 10년 있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이제 오디세이아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10년 하면 합하면 20년이죠. 근데 지난번도 말을 했지만 그 와이프 이름이 페넬로페 20년간 기다림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20년 기다린다고 하는 거 정신 나가는 네? 핸드폰도 없는 시대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10년, 전쟁이 끝난 지 10년 됐는데 안 돌아왔고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면 죽은 거지. 근데 끝까지 자기 와이프인 페넬로페를 향해서 갑니다. 재밌는 얘기 다음에. 그래서 이 일리아스는 어떻게 시작하냐? 해안가에서 아까 했죠? 해안가는 한정성이 있어. 저쪽에 이제 트로이까지 쳐들어갔으니까 여기 배를 엄청나게 많은 배들을 막 수십만 척을 댔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 같고 그 성 앞에 해안가에 전부 진을 쳤어요. 내려서 이제 그 그리스 연합국들은 거기다가 이제 진을 쳤겠지. 저쪽 성이 저기 있어. 그러면 다 보여. 쫙이 어디서 뭐 절로 도망가고 이렇게 계곡으로 숨고 이거 없어. 난 일로 와. 그래 말 타고 와서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한정성, 그 젊은 남자들이 전투 장면 이걸로만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성과 형식, 스토리 전개 방법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현대의 문학 작품들이 아니 여기서 배웠어. 여기서 배웠다고 해요. 처음부터 누가 태어나서 누가 사랑을 하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재미없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 소설 같은 소설 속의 소설이 쓰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지난번 일어난 일들이 쭉 얘기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거는 나중에 오디세이아에 나와요. 재밌어. 오디세우스가 얘기를 다 해줘. 전반적인 전쟁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곧 뭐냐? 잃어버린 역사, 400년의 그 암흑의 역사에 빛을 붙이는, 불을 붙이는 그런 유럽 문명의 시작을 알렸다. 누가? 호메로스가 뭐를 통해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알고 저거를 쭉 읽으면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어떤 건 그냥 좀 건너뛰고 읽을 수도 있고 저는 전혀 모르고 읽거든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읽었어요. 세 번째 읽을 때 정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나오지? 여기 나오네. 이 일리아스는 처음 시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죠? 헬레네라고도 하고 헬레나 그 왕비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참가했어.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일리아스의 주제는 분노와 전쟁. 주제가 두 가지. 분노는 누구 분노? 아킬레우스의 분노예요. 전체 제목은 전체 주제는 이제 전쟁이지만 왜 아킬레우스가 분노했느냐? 아킬레우스가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거친 남자에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사람이 개조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왜 분노인가? 그 총대장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리스군의 총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내 여자 브리세이스를 뺏어갔어. 이게 좀 나올 테지만 왜 뺏어갔냐? 이제 전리품 여자라고 있지. 그 어딘가에서 전쟁하고 오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다들 여자들 제일 예쁜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예요. 크리세이스는 아가멤논 대장이 자기가 데리고 가고 브리세이스는 네가 제일 잘하니까 아킬레우스한테 줬어. 그런데 어떤 노인이 쫓아왔어요. 크리세스라고 하는 노인이. 그 노인이 누구냐면 아폴론 신전을 지키는 사제야. 아폴론을 모시는 사제. 그래서 와가지고 내 딸을 엄청나게 많은 금무화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딸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너 다시 오면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돌려보내서 발로 차가지고 아가멤논이 아니 지금 신을 모시는 사제를 다시 오면 죽일 줄 알으라고 돌려보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밀며 피. 아폴론이 제가 저렇게 해갖고 나를 내쫓고 우리 딸 돌려보내주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폴론이 알았어. 그러니 아폴론은 활을 쓰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전염병을 오염시켜요. 거기다가 그 막사에다가 와가지고 전염병을 죽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 왜 그랬냐? 거기 신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모집을 회의를 수주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 저 브리세이스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여자 돌려준다 그러니까 안 돌려주면 우리 편이 다 죽게 생기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가 대장이니까 돌려줘. 크리세이스라고 해요. 돌려주고 그 대신 아킬레우스 네가 데리고 간 브리세이스는 나한테 다시 돌려줘.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시작된 거야. 왜 분노가 시작됐느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울며 자기 엄마한테 이제 하소연 하는 거야. 엄마가 여신이잖아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 바다의 여신 제우스하고 무진장 친해. 결혼은 안 했지만 얘기하면 다 들어줘. 그래갖고 엄마 제가 브리세이스 데리고 갔어요.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알았어. 어떻게 해주래? 얘들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깨달으려면 많이 죽어야 돼. 전쟁이 쳐야 돼. 전쟁이 계속 지도를 만들으라고. 그걸 제우스한테 얘기해줘. 이 우리 편이 지도를 만들어다가 그걸 계속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걸 생각해보면 현대에 보세요. 내 편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화에 있어요. 신화에. 그 옛날 신화에. 그리고 자기 편을 죽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 여자 뺏겼다. 그게 아킬레우스의 분노 주제예요. 그게 전체로서는 전쟁의 주제이지만 그게 나중에는 분노가 풀려 전쟁도 막을 내리고 제우스랑 저 신들이 여기까지는 없던 걸 하고 새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의 로마가 탄생하는 씨앗이 되기도 해요. 그럼 다음에. 네. 자, 이 얘기를 했죠. 여기 중간에 시작해서 전체를 다 알게 하는 작품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성 형식들을 이게 저만 혼자 분석한 게 아니고 다른 학자들이 분석한 것도 참고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 참고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는 일리아스 책을 요걸 가지고 할 건데 제 1서부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권에서부터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같으면 제 1장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1장이 1권이에요. 1장.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해놨냐? 첫 번째 노래, 마지막으로 24번째 노래, 24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노래로 선택했습니다. 그 일본 쪽 선택했다고 해서 제가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타당할 것 같아서. 노래거든요, 노래. 왜 1권이야, 권은. 그리고 어떤 학자는 1권이라는 게 책 한 권이 아니라 두루마리 권자를 써서 권이라고 한다고.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노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 24번째 노래까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첫 번째 노래 이렇게 쓰나 너무 길어서 1권에서 3권까지
전투 준비예요.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아킬레우스가 활을 쏘아서 역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런 아킬레우스의 분노 뭐 이런저런. 그리고 제2권에는 집결지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전투를 하기 전에 바로 전선이 저 산 너머에 있으면 그 전쯤에서 집결지 행동이라고 이렇게 장비도 점검하고 좀 준 밑에서도 갖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바다에 많은 배들이 와가지고 자 아킬레우스는 미르니 도네스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끌고 왔는데 거기는 뭐 50척, 얘는 몇 척 쭉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너무 지루해, 재미가 없어. 그런 데는 건너뛰고 읽어도 됩니다. 저는 절대 건너뛰고 안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야 돼. 뭔가 재밌는 거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게 건너뛰고 읽어도 된다고 하길래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고 다 읽어봤더니 역시 안 읽어서도 되는 얘기. 이게 군함의 목록이 제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투 중입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전부 24권까지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전부 합했더니 350개에서 400개 가까이 됩니다. 하나 안 써도 중요한 거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일일이 다 써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강의를 오시면 한 학기 정도 한 몇 달간 이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 좋은 강의 같은 것도 좀 보고 같이 나도 좀 공부할 겸해서 해보려고 요약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다음 주 한 주에 1에서 24까지 쭉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투 준비. 그 다음에 이제 4번밖에 안 싸워요. 이 두꺼운 책 안에 전투 4일밖에 안 해요. 4일 하는 전투를 저렇게 그런데 10년 한 걸 같이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 날에 균형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전투가 왔다 갔다 밀리고 그래도 어디가 더 잘 싸우냐? 트로이가 잘 싸웁니다. 왜? 제우스가 쟤네들이 이기게 만들어줬거든. 아킬레우스가 열받아갖고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테티스가 가서 제우스한테 이렇게 생겼더라고. 내 아들 나 인간하고 결혼시켜놓고 얘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신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사람입니다. 걔는 죽어. 근데 얘는 죽게 돼 있는데 얘가 지가 명예라고 여기저기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데리고 온 브리세이스를 홀랑 데리고 왔다고 이 얘들 혼내주라고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지금 알았다고. 자기가 결혼시켜서 이렇게 됐거든.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아킬레우스 얘기 나중에 나오지만 아킬레우스는 왜 아킬레우스인가 알죠? 아킬레스건 여기를 화살로 맞아요. 작품들에 보면 여기 파리스가 쐈다고 하는데 아폴론이 씁니다. 아폴론이 활의 명궁이죠. 그래서 여기를 맞았는데 여기는 이거 끊어지면 이거 못 돌아가니 그냥 죽어. 여기 그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아킬레우스가 거기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원래는 테티스가 얘 안 죽게 시키려고 아킬레우스가 7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첫 번째 낳은 아들 스틱스 강물에 온몸을 담궜다가 꺼내면 안 죽습니다. 상처도 안 나고. 그래서 낳자마자 갖다 담궈서 죽고 6번째까지 죽었어. 애가 없어져 자꾸. 펠리우스가 생각할 때 왕이. 근데 7번째 낳았어. 낳아서 얘도 데리고 가서 여기를 잡고 넣었다가 뺐는데 펠리우스가 본 거야. 절에서 이제까지 다 죽었구나. 빨리 와가지고 뺏었어. 여기를 다 담궈야 되는데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바람에 여기를 못 잡았잖아요. 여기 물이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어.
인간과 결혼을 시켰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얘 명예를 좀 살려줘라. 라고 하니까 제우스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얘를 계속 지게 만들어. 자기 편이. 그게 여기 전투 첫째 날. 둘째 날은 완전히 거의 그룹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막 사절단을 보내. 옆에 텐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자기 부하들 시켜서 그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한테 좀 나와달라고 제발. 아킬레우스만 나오면 모두 저쪽 사람들, 저쪽 트로이 군들이 떨어. 그래가지고 나오기만 해달라고 해. 그래 안 나와. 엄청나게 많은 돈 뭐 다 준다고 해도 소용없어. 셋째 날. 6번의 진퇴라고 했어요. 우부가 계속 밀려가고 계속 그런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밀리고 그러니까 파트로클루스가 그러면 당신 갑옷 무구를 내가 입고 나 싸우겠다. 당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있다. 이거 아킬레우스 옷을 입고 나가 싸웁니다. 갈 때 말하거든요. 너 이 앞에서만 싸우고 절대 성문 앞에까지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 그거 인간들은 소용없어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거든. 그 가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아. 아킬레우스. 거기 가면 헥토르한테 걸려서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짠짠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재밌어. 거기까지 갔어. 가가지고 헥토르한테 죽었지. 죽은 다음에 옛날에는 무장을 못 베낍니다. 그거 다 돈이 없게 청동 막 이런 거니까 베껴서 헥토르가 자기가 그 신이 준 옷이거든. 아킬레우스는 다른 사람들이 입으면 입지도 못해 잘. 그거 베껴가지고 입고 막 싸우고 돌아다니고 난리 났어. 그래서 요때 굉장히 많이 뒤척됐죠. 18번까지 11번에서 파트로클로스 죽음을 애도하지요. 죽은 것도 이제 알았어.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뭐가 있어야 나가서 싸우지. 없잖아. 이게 옷이 그 전투복이 없어.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저기요 쟤들이 저래가지고 해가지고 울고불고 했더니 엄마가 또 올라왔어. 기다려라. 올림픽 산으로 슉 날아서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대장장이 신을 만나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는데 절름발이고 못생겨서 태어나자마자 헤라가 집어 던졌어. 바다로 집어 던졌는데 누가 받았느냐? 테티스가 받아서 9년 동안 길러줘. 아우 오셨냐고. 왜? 방패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그 무구를 다 만들어주는데 그 방패에 써놓은 글 그리고 그 그림 그게 여기에 한 거의 10페이지 가까이 묘사되어 있어요. 방패에 그렇게만 있으나 근데 거기에 온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멋있는 그림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해요. 여기 전체 얘기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이런 거는 그냥 말하면.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디 나와가지고 10분, 15분 동안에 다 얘기하지. 그럼 일리아스 이렇다고 합니다. 이기는 거지, 그러면 모르는. 왜 모르냐면 이 책에 안 나온 걸 얘기해요. 책에 안 써 있어. 앞에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들은 이 책에 없어요. 그건 이런저런 작품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모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책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 이 마지막 날은 이제 그 엄마가 갖다 준 무구를 입고 전투를 하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보내준 거 다 화해도 하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가멤논이 보내주면서 네가 데리고 있던 브리세이스 나 건드리지도 않아. 손도 안 잡았어. 돌아왔다. 손 안 잡았는지 다 안 봤어. 그 굳이 거기다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 왜 거기다가 작가가 그렇게 써놨을까? 그대로 돌려준다. 솔직하게 생기는 거 그대로 돌려줘. 그래서 아가멤논과 화해하면서 헥토르와 대결을 해서 헥토르가 죽습니다. 헥토르가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전투 마무리. 여기에 두 번째는
파트로콜로스가 친구이면서 자기 부하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경기를 해. 장례 경기. 장례식이나 마찬가지. 그 운동 경기로 뭐 상품을 내걸고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 모두 참가하게 시켜서 뭐 달리기도 하고 권투도 하고 해요. 여기 보세요. 전투 둘째 날 집결지지 행동을 했지. 여기 바다에 다 모여 있어. 이 마지막 두 번째 다 모여서 장례 경기를 해. 그래서 그런 앞뒤의 그 맞춤도 뭐 있다. 다 있다 보면 그 맞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헥토르가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장례를 치르는 동안 며칠 동안 싸움이 없도록 하자라고 다짐을 받아. 원래 헥토르 시신을 끌고 다녀.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데 그럼 다 상할 거 아니에요. 막 끌히고 상하지 않도록 신들이 만들어줘. 네. 그건 아킬레우스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 방에다가 집으로 간 맙사에다 갖다 놨는데 밤에 그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찾아와요. 그래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어. 아킬레우스, 너도 아버지 계시지 뭐야? 나를 봐라. 이 아들을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같이 울어. 적장하고 같이. 이제 서서히 이 친구가 그 우락부락한 거친 모난 정에서 둥글러지는 모습까지 바뀌어 온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그래서 이 헥토르 시신을 돌려주면서 잘 보내줍니다. 그 다음 날 헥토르 장례를 치르죠. 이 작품의 끝은 헥토르가 장례 치르기까지 끝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앞뒤에 뭐 붙여갖고 그게 있다고 안 읽는 거예요. 그 거짓말.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 1번부터 여기 24번까지 있던 것들을 쭉 빨리빨리 넘기면서 주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우리 뭐 12신들에 그 신 했었잖아요. 이 신들이 이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편인가? 자, 헬라스 편, 고대 그리스 편은 헤라, 아테나이, 포세이돈. 여기는 이쪽 편이에요. 재밌지? 이 사람이 원래 이거 편도 나눠서 해. 트로이 편, 아프로디테. 여기는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을 들 수밖에 없어. 왜? 파리스가 연결해가지고 저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전쟁이 파리스하고 연결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아레스, 이 전쟁의 신. 그 에리스라고 아까 그 브라의 여신이 있다고 그랬죠? 브라의 여신과 전쟁의 여신 아레스는 남매가 아니에요. 누가 낳냐? 헤라와 제우스가 낳는데 둘 다 애들이 포악해. 너무 안 좋아. 남매가 포악한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아폴론. 이쪽 편이고, 여기는 중립이야. 헤르메스는 중립일 수밖에 없어. 제우스 말 듣고, 전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마지막에 이 헤르메스한테 제우스가 프리아모스를 데리고,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에 프리아모스를 데리고, 저기로 가라. 아킬레우스가 막까지 대단하다. 다른 사람도 못 건들지. 신이 되거든. 그래서 이건 중립적. 이 제우스는 너무 재밌는 게, 야, 니네 편 들지 마. 들지 말라 했지. 딱 묶어봤다가 또다시 편 들다가 왜 자기가 알고 리모컨 가지고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이. 예? 제우스. 이거 회사의 그 회장, 사장들이 아마 애들 게임하듯이 할 줄 몰라. 제 이쪽으로 발령했다, 저쪽으로 발령했다. 저 싸가지 없지? 알았어, 저쪽으로 가. 예, 두 진영의 등장인물들, 등장영웅 봅시다. 아가멤논은 미케네 왕국의 왕이에요. 아킬레우스는 뭐라고 그랬죠? 스파르타. 아까 스파르타 왕이라고 했지. 왕비가 헬레네라고 그랬어요. 이 둘은 형제간입니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형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가 아니고 메넬라우스.
네, 메넬라우스와 아가멤논이 형제가 아니다. 여기 아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 아이아스가 2명 나와요. 디오메스, 베스트 별로 안 좋은데 트로이 편, 이 왕 이름이 프리아무스, 헥토르 큰아들, 최고의 대장이에요. 아킬레우스만큼이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을 외워놔야 돼요. 아이네이아스는 외워야 합니다.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이네이스. 그거는 고대 로마 제정시대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서사 시인이 쓴 책인데 아이네이스. 이 사람을 씁니다. 아이네이아스. 왜? 이 사람은 트로이가 막 불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머지 병력들, 자기 가족들, 거의 교민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배를 타고 탈출을 해요. 거기를 탈출해서 어디로? 에게를 지나서 지중해로 지나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 맨 끝에 남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네이아스. 그래서 그 후손들을 400년쯤 후에 누가 나타나냐? 로무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나타나죠. 로마의 테베레 강 7번째 언덕 팔라틴 언덕에다가 로마를 건설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가 로마라고. 그의 원조가 됩니다. 아이네이아스. 그래서 잘 보면 엄청난 트로이가 멸망하면서 또 다른 강대국을 만들게 되는 씨앗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네이아스. 또 재밌는 것은 이 아이네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앙키세스. 앙키세스는 누구와의 결혼을 해서 아이네이아스를 낳느냐? 야, 이 아프로디테는 인간과 신 가릴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아프로디테 여기 아이네이아스에서 아프로디테와 앙키세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귀족이에요. 앙키세스와의 사이에 누구를 낳았어? 아이네이아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가끔씩 말할 때 우리가 잘생긴 이유는 조상이 여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 파리스가 나오고 사르페도 제우스의 아들 넘어가. 자, 여기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것들도 쭉 다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인물들을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익숙해져야 책을 읽을 때 좋아요. 안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킬레우스는 알죠? 아까 쭉 다 했죠? 아킬레우스가 7번째 태어났는데 테티스가 이 발목을 아래다 담궜어야 되는데 못 담가. 그 강 이름이 스틱스 강이라고 해요. 거기를 건너가는 저승이야. 스틱스 저승.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문학작품이 자주 나오는 네테의 강이 있어요. 네테의 강은 망각의 강이야. 내가 꼴가닥 죽었어. 네테의 강 전까지는 이승의 기억이 돼. 네테의 강을 건너서 저승을 건너가는 순간 없어져. 그건 네테의 강이라고 해요. 그건 로마 시대 이후에 생겨난 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여기 지금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폼나는지 여기 지금 헥토르를 죽여가지고 이게 마차 뒤에 요런 마차를 가지고 싸웠어요. 이렇게 바퀴 2개 달리고 앞에 말 둘 아니면 말 4 이렇게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게 투구를 벗겼잖아요. 죽은 아이들 다 싹 벗기고 그 자기들 편한테 줘. 다 돈덩어리 부리고 청동이 부르고. 근데 이런 그림들 내가 사용하려면 이 사람들 그린 사람한테 허락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허락 안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책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나 강의 한 번 하고 끝나죠. 여기 자 여기 누구냐? 이 테티스
테티스가 여기 지금 이 발목 잡고 그다음에 이 스틱스 강물에다 담궜다 빼는 거예요. 요 뒤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페넬로페 아니 페넬로페가 아니고 펠레우스 이게 비슷한 게 펠레우스 왕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빨리 와서 빼서 이걸 담궜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죽어야 돼.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신들이 부러워하는 거 죽어옵니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트레우스라는 사람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말만 등장해요. 어떻게?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의 왕 아가멤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꼭 비밀성 말하는 것 같아요.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간 거 어쩌고 비밀성. 이거를 앞에다가 얘기를 쭉 해요.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글이 없어서 그게 한 단어같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우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인들이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했던가 봐요. 우리 판소리와 같이. 네. 우리는 재미없어도 자기들은 재미있겠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문학 작품. 이 사람 자손들이 모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많아. 자기들 형제간끼리도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아까 이 아이아스는 두 명이 있다고 그랬죠. 큰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 디오메데스라는 사람도 열심히 잘 싸운 사람이고, 오디세우스가 얘기했죠. 페넬로페가 와이프.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처음 나왔어요. 텔레마코스. 아들 이름. 텔레마코스. 기억해야 돼. 텔레마코스. 어떤 작품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텔레마코스가 어떻고 저떻고 나오는 거 많아요. 페넬로페가 어떻고, 그리고 헤카베가 어떻고 나와요. 헤카베가 뭔지 모르잖아요. 헤카베. 트로이 왕비. 그러니까 프리아모스의 아내. 왜 유럽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 헤카베라고 했냐? 왕한테 죽었지. 아들들 다 죽었지. 며느리, 손자, 모두. 그러니까 헥토르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헥토르 와이프 이름이 안드로마케인데 나중에 볼 테니만 안드로마케와 셋이 만나 성문 앞에서 한번 안아주고 다시는 못 보는 그 순간, 작별의 순간들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애들은 남자애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옛날 전쟁에서. 그래서 선국대요. 내동댕이시고 할 것도 없어. 여자애들은 데리고 가서 키워가지고 전부 뭐 빌쌈시키고 뭐 이런 거 못 맞는 거한테 써볼 게 많어. 뭐예요? 근데 왜 가장 불쌍하냐? 헤카베도 끌려갔어. 늙었는데 끌려가서 뭘 하냐? 그런 거만 길쌈하고 부엌하고 일을 할 거 아니야. 도망갈 수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신들이 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하다. 얘 탈출시키자. 그래서 헤카베를 강아지로 만들어. 그래갖고 강아지로 만들어야 개구멍으로 도망가지.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그냥 죽는 게 나빠. 죽어. 이렇게 만듭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이 헤카베입니다. 네, 오디세우스, 에스터. 여기 이도메네우스는 크레타 왕인데 데우칼리온 이런 말도 외워놔야 돼. 데우칼리온이 누구냐?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야.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 데우칼리온. 이 파트로클로스는 아까 아킬레우스의 친구이고 시종이고. 헬레네는 얘기했죠. 헬레네 스파르타 왕비. 여기 이 작품에서는 헬레네도 제우스의 딸로 나와요. 호메로스가 네다라는 스파르타의 네다 왕비와 제우스 사이에 났다. 다른 작품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 말을. 그리고 아프로디테도 원래 신들 처음에 시작할 때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가
이제 거세 당하면서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 성기가 떨어져서 거기서 생겨난 게 그 아프로디테잖아요. 이렇게 거품 속에 생겨난 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우스가 나와. 그건 아니에요. 원래 아프로디테는 그렇게 생겨났다고 해야 정설이고. 헤시오도스의 그 신화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헤라클레스는 원래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말 중에 나오는 한 세대 전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알크메네와 제우스 사이에 난 영웅인데 헤라클레스. 나중에는 죽었는데 제우스가 너무 아깝고 불쌍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제우스 우편에 앉힙니다. 들어온 얘기 아니에요. 우편에 앉히고 너무 아까워 죽는다는 것을 부활시키고 헤라클레스. 그래서 이 프리아모스는 트로이의 마지막 왕이죠. 이 마지막 왕 사람은 죽기는 그렇게 죽었지만 가장 행복한 여생을 보낸 왕이다. 그리고 남자다라고 나옵니다. 죽을 때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까지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 모든 일가가 다 죽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기 그 사람 얘기는 다 했고 카산드리아. 원래 카산드라라고도 하는데 카산드라 얘기는 그 아폴론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죠. 메롱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얘가 말하는 그거는 예언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가 말한다.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프리아모스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킬레우스한테 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릎에 손을 대거나 턱에 손을 댄다고 그랬어요. 옛날 여기 이때 시대에는 탄원할 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는 상대방 지금 같은 여기 턱에다가 손을 대면 큰일 나지. 여기다가 손을 대면 그랬어요. 턱에다 손을 대거나 무릎에 손을 대거나 무릎 꿇고 그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아이아스가 2명 있다고 했는데 작은 아이아스가 카산드라가 도망갔어. 그 신전으로 아테나 신전으로 도망갔는데 그 신전에 있는 카산드라를 작은 아이아스가 강간을 해요. 그래서 아이아스가 집에 돌아갈 때 포세이돈이 바로 배에 엎어버려서 거기서 죽어요. 나중에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이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 남아있는 여성들 중에 제일 큰 아이가 카산드라였습니다. 근데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 와이프 이름이 크리타임네스트라인데 그 와이프한테 죽지요? 아가멤논이 그 죽을 때 카산드라도 같이 죽어. 잘못 끌려갔어. 다른 데로 끌려갔으면 그냥 오래는 살 텐데. 이놈 문제 파리스. 전쟁이 불시가됩니다. 헥토르 와이프 이름이 안드로마. 여기 아들 이름은 제가 안 써놨습니다. 여기 앞으로도 한 번 나왔다가 죽는 사람 이름은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책에는 다. 그게 다시는 안 나와. 한 번 딱 죽을 때 나와. 그리고 안 나와. 여기는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안 써놨습니다. 여기 아이네이스, 앙키세스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내가 시간 잘못 봤구나. 12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12시에 끝나면 오디세이가 남았는데 자, 그러면 이 오디세이아는 10분 동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줄거리는 어차피 다음 주에 오디세이아를 전체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여기 안 했던 거 그때 빨리빨리 오디세이아만 하니까 1시간 남았다. 자, 오디세이아는 아까 얘기했죠. 12,110행으로 돼 있어서
일리아스보다는 한 3천 몇 대기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조금 더 낮고 그 다음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밌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거라. 우리가 아까 일리아스는 흑백을 보는 것 같다면 이거는 칼라 드라마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읽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일리아스 한 5페이지도 안 읽는답니다. 5페이지도 안 읽고 대한민국 군함 박사들 5%도 안 읽는 그런 전문가.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가는 과정.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린 이 모험을 그린 모험, 희망 이런 것을 그린 대서사시가 10년 걸렸다. 재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돈 얘기, 재산 얘기가 나오는데 야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많이 아들을 원하고 자기 재산을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한마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 인생을 헛된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구성 형식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험 여기 신 얘기도 나와요. 신 얘기는 잠깐 아테나 여신이 몇 번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바다의 요정들, 마녀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모험, 희망.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희망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비도 맞고 막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세이대 때문에 그 노랫소리 들으면 거기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여기도 1권에서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누구 얘기만 나오냐?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 텔레마코스 얘기가 쭉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안 돌아와. 우리가 집에 엄마한테 시집오라고 나한테 시집오라고 이렇게 구원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축내. 뭐라고 말도 못해. 그런 얘기들이 1권에서 4권까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같이 전쟁에서 싸웠던 그 장군들 집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텔레마코스가 집을 떠날 때 아빠가 집을 떠날 때 아주 어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렸냐. 나와서 금방 갔으니까 20년 됐어요. 20년. 얘가 20살이 됐어. 아빠 얼굴 모르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여기다 그려놨다. 아버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권, 12권까지 이제 거기에 펠리프모스라고 하는 이렇게 메눈박이 찔러서 죽이는 것도 나오고 이런 저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의 끝에 칼립소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칼립소가 요정이에요. 엄청나게 예쁜 요정인데 거기서 한 3년 4년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나랑 같이 살자고 해요. 맨날 밖에 나와서 바다 쳐다보고서 맨날 울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너는 여기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도 안 산다고 하니까 너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줄게. 신과 같이 만들어줘. 그럼 저 뒤에 국장님 혹시 여신이 신과 같이 만들어준다면 같이 살라고? 그러겠어. 그거 혹시 지금 사시는 분들과 영원히 죽지 않는 살으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는 살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나 그게 문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칼립소가 보내줍니다. 왜 보내주냐? 신들이 회의를 해. 얘 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보내줘. 그래서 헤르메스를 보내요. 얘 통나무랑 만들 수 있도록 다 해서 보내라.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또 풍랑을 만나서 어딘가에 이제 막 쓰러져 있어요. 거기가 파이라케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모두 다 벗겨졌어. 우물가에 빨라 벗겨가지고 이렇게 막 졸어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아테나가 거기 나우시카 공주라고 있어. 공주한테 꿈에 나타나서 야 내일 빨래터에 가봐. 빨래터 가봤더니 오디세우스가 있었어. 옷도 주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소개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날까지 이제까지 이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노래하는 가인이 있어. 옛날에는 막 잔치하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근데 트로이 전쟁 얘기를 해. 슬픈 노래를 계속 불러.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내 얘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저 앞에서부터 이제까지는 중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얘기가 이 오디세우스 얘기하고 선지가 저승이 갔다 온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거기서 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기 고향에 데려다줘. 그 나라 왕이 데려다준다. 그 참 잘 꾸며놨어. 그래서 이 마지막 여기는 귀향 준비, 귀향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도 바로 막 와이프 이거 아니 그 돼지 키우고 하는 목장으로 원래 거의 차리는 거더라. 몰라보죠. 20년 후에 왔는데. 그래서 집에도 몰래 갑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다 알아봐. 이 부하들한테 다 시켜서 하는 거야. 그 와이프도 나 몰라보고 나도 마누라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잖아. 금방 나야 안 했어. 그게 다 이것저것 다 알아봐야 하거든요. 부장님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네. 여기는 다음 주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요 인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다 인명까지 따로 한 것은 그 시간을 내가 원래는 오디세이는 다음 주 그건 또 느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또 왜 이렇게 느리게 하느냐 이 총장님보다 더 원장님께서 하나를 붙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일리아스에 들어갑니다.